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와. 네, 저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의 실마리를 찾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나애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인데요. 오늘 독서 모임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 돈의 심리학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건하우젤은 경제적 성공이 단순한 공식이나 숫자로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은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의해 결정되며 결국 경제는 숫자보다 인간의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 제목도 돈의 과학이 아니라 돈의 심리학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은 짧은 에피소드와 핵심 개념을 담은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2개의 장은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핵심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장은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라는 제목의 장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잃는 과정에서 운과 위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이 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 후반, 당시에는 대학에서도 보기 힘들던 최신식 컴퓨터를 고등학교에서 처음 접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학생은 극히 드물었죠. 덕분에 그는 프로그래밍을 일찍 익힐 수 있었고 훗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의 절친이었던 켄트 에반스는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산악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와 함께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었던 인물인데 말이죠. 이처럼 성공과 실패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과 리스크가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것은 그의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이 크게 따라줬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의 친구는 엄청난 불운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세실님과 나혜님은 어떻게 이 책을 읽으셨나요? 저부터 하자면, 저는 원래 경제 도서는 거의 읽지 않았는데 그 한 3년 전인가요? 세실님이 그 주최하셨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시작으로 이제 좀 경제 관련 도서를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읽은 경제 도서의 네 번째쯤 정도 되는데, 저는 단순히 약간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경제 도서처럼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저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좀 사람 마음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경제 관련 책들보다. 사실 이 책을 세실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그렇죠. 저는 그 추천 이유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저는 이 책이 지금 제가 근 10년 동안 읽었던 책, 그 경제 분야 책 중에 탑3 안에 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4번째로 회독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면,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많이 벌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 도서들을 봐도 다 하나같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그 Y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Y가 저의 Y에 되게 가닿아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모건하우절이 자녀한테 쓰는 편지 형식의 글이 나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책 구절 내용이 아마 Y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만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순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금융 조언은 너나 대부분의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너의 세상은 나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그러니 이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정답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누구의 조언이라 해도 너만의 가치관, 목표, 환경을 고려해서 받아들이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책이 마무리가 되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왜 이 돈을 쫓는지에 대해서 모건하우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뭘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투자 방식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되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또 자녀들에게 너는 또 너만의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살으라는 메시지가 저는 되게 본질을 관통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되게 심오한 이야기네요. 되게 아까 나인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을 했는데 사실 돈이라는 단어가 표지에 있거나 부라는 단어가 표지에 있을 때 그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누군가한테 되게 얕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되게 스킬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게 뭐 어떠한 중요도의 얕음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있어서 누구는 그걸 얕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그 이제 제가 경제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은 돈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경매와 관련돼서 먼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과 관련된 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Y가 분명하게 서 있을 때는 확실히 리스크를 줄이면서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매가 되게 대세래, 주식이 대세래, 요즘에 금이 대세래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인님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좀 인상적이셨나요? 저희 한 2개 정도 에피소드가 좀 좋았는데 일단 스토리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라는 이게 투자 그 종목의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해주시는데 뭐 내가 한 5개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3개나 4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나머지 1개가 뭐 엄청난 수익률을 내면 그 하나로 나는 부를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돈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되게 좀 와닿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게 나오죠. 어떤 미술품 투자자가 정말 훌륭한 미술품들을 확보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수많은 미술품을 샀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을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상당수의 일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로 보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랄까요? 어떠한 걸 기대하고 행동을 했는데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보는 사람이 갖고 나랑 가족들밖에 없다. 나는 100만 유튜브를 꿈꿨지만 1년이 지나도 뭐 1000명도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무엇인지 전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단순히 어떠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걸까? 근데 이게 조금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런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 이제 윈과 루즈라고 하는데 승리와 패배를 윈이 이제 뭐뭐를 얻다라는 뜻도 있고 루즈가 뭐뭐를 잃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시도를 했을 때 얻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승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지 않나?
좀 뻔한 말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다 읽고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인생 같다고 한 게 이게 계속해서 뭘 하지만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시도한 수많은 실패를 뛰어넘는 큰 성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꾸준히 시도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적어놨네요. 네. 너무 공감되는 게 여기 책의 첫 그 들어가는 말 부분에 저자가 한 말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똑똑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맞아요. 말도 덧붙여 놨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지만 음. 그 기회가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시도를 못할까 하기 힘들까 생각해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도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고 서툴다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사회적 체면이라고 할까 그게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로 보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이런 엉성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근데 전 오히려 드는 생각이 멋진 어른은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른이지 않나? 네. 멋진 모습만 보여주면 멋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그 이래격 저자 신수정 선생님이 그분이 50대 정도의 남자분이시거든요. 근데 힙합을 배우는 걸 매일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되게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같고 되게 처음에 오잉 했다가 그걸 꾸준히 이제 올리시는 거 보면서 너무 리스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보면 되게 감사한 게 그분들 덕분에 또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이 엉성하지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전 이 팟캐스트 저희 독서 모임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약간 엉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할 수 있으면 맞아.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진짜 이렇게 어버버버 해도 하긴 할 수 있구나.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사람들이 들으면 쟤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냐 이런 생각이 일말의 어떠한 그 두려움이 있겠죠. 저도. 근데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시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시도해본 분들은요. 크기와 상관없이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직접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용기와 노력과 많은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책을 쓰고 나서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예전만큼 안 좋게 말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설령 그게 제가 봤을 때 혹시 제 기준에는 별로라도 그래도 이 책을 세상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고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지 않나 싶어서 이제 함부로 평가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팟캐스트는 2권의 책을 쓰신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리마인드 드립니다. 제 책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실님이 아까 전에 그 부자의 기준? 돈을 왜 버는가? 이 질문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두 분이. 성공의 기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행복이란 뭘까? 성공이란 뭘까?가 저한테는 부인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정신적인 그런 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겠지만 근데 그 성공의 정의를 좀 모건하우절이 굉장히 탁월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책의 중반부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원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자유가 경제적 자유고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걸 처음으로 정리한 분이 모건하우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돈 하나만 쫓지 않고 내 삶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의라 저는 이 정의가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혜님은 어떠세요? 부자의 기준이요? 부자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성공이란 그것도 그렇고 무엇인가? 아니면 뭐 돈을 왜 버는지. 돈을 왜 버는지 저도 모건하우절이 말한 게 되게 공감이 갔는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 같이 걸으면서 뭐 이런 여행 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그걸 어디 책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거를 마음껏 먹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그런 여유가 있는 게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돈을 왜 벌어야지? 돈이 왜 많아야 되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행복에 대한 그 뭐랄까요? 행복 추구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저는 행복을 되게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왜냐하면 행복의 다음 자리는 약간의 실망감이라든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느 정도의 요동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개념은 평화, 감사함 이런 거라서 근데 돈을 왜 벌까 생각을 해보면 그 평화로움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해서 굶어 죽는다든지 되게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이 적어지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변화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돈이 일종의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전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건하우젤이 말한 것도 동의하는 바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결국에 돈이 있으면 가능하구나. 그리고 사회 속에 사는 한, 자본주의에 사는 한 돈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근데 돈만을 추구했을 땐 또 그 안에서 오는 허무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충족감, 지금 말한 이런 거를 채울 수 있는 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의 양. 돈의 양. 얼마 정도면 안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 글쎄요, 안전. 안전의 양. 통장에. 근데 저 혼자만 생각했으면 되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가족을 생각하고 뭐 친척을 생각하고 친구와 지인을 생각했을 때 범주가 넓어지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을까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나혜님 어떠세요? 저희가 그때 친구들이랑 그냥 장난삼아 얘기해봤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집 한 채가 있다는 전제하에 통장에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통장에 5억, 주식에 5억 이렇게. 집은 있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10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금리가 3%면 네. 10억에 3%면 3천만 원인가요? 1년에? 그런 건 자세히 계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통장에 넣었을 때 연봉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약간은 경제적 자유에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게요. 그래서 10억이 3%면 그냥 막연하게 3천만 원을 치면 그러면 뭐 와이낫이긴 하겠네요. 괜찮겠네요. 네. 세실님은 조금 더 큰가요? 안전마진이요. 그러니까 그 책에도 안전마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저도 나혜님이랑 액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에서 대출 없이
세금 처리 깨끗하게 된 음. 10억의 현금이 있으면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건 저는 그게 이제 현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러네요. 이게 근데 걱정이 뭐냐면 걱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땐 그런데 이게 되게 경제적인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돈의 가치가 되게 빠르게 희석될 거고 그러면 지금의 10억이 5년 후의 10억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왜냐하면 뭐 강남에 되게 비싼 아파트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뭐 몇십 년 전에 1,000만 원 단위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럼 변경할게요. 1억은 금으로 현물로 가지고 있을게요. 1억 금 네. 주식 주식 사. 그리고 현금 5억이고 네. 우리는 모두 집이 있는 상태. 아, 원하는 곳에 내 집이 있는. 아름답네요. 네. 근데 여기에 욕심을 낸다면 저는 5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월세. 1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드리고 맞다. 브랜드를 드리고 맞다. 5층에는 사무실을 둬서 사람들이랑 놀고 오. 2, 3, 4층에 뭔가 임대를 주고 오. 그리고 그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여러분 안전마진 맞죠? 그러면 너무 즐거울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되게 이 얘기, 안전자산 얘기, 안전마진 얘기하면서 되게 기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그 모건하우절이 짚어준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여유는 뭐냐면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 더 독려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 덧붙여서 돈이 너무 부족했을 때는 시간의 지평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하루만 보고 살게 되잖아요. 음. 근데 돈에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땐 시간의 지평을 10년, 20년, 30년 길게 볼 수 있고 길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목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엉뚱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지 않는데 그 사람 조금 더 길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확실히 돈이 주는 그런 효용도 있겠구나. 맞아요. 불안하지만 안전마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쉬어야 더 멀리 뛸 수 있구나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진짜 짧게 왜냐면 오늘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존을 먼저 하고 생존이 됐으면 저축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조금 더 내가 여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모건하우절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 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토픽이 또 있을까 보면 이 얘기도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만 그럼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런 화두에 대한 얘기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야,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을 살 수 있는 것 같고 또 사람 마음 너무 진부하지만 사람 마음은 좀 돈으로 사기 어렵지 않나? 너 나 좋아해 500만 원 줄게 이런다고 저를 좋아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에 반론을 제기하자면 네. 좋다 이런 거. 500만 원 주니까 날 좋아해는 안 되는데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순간에 준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없다 그럴 때 사람들의 이미지는 돈 많고 악독해 보이는 사람이 돈을 건네면서 나랑 사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전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안전마진이 있어서 돈 버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계속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늘 도움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돈으로 내 마음을 산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이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호감을 살 수 있지 않나?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네 이러면서 좀 그래서 내 마음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뭐 필요한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을 살짝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 돈만으로 선물했을 때 마음을 못 사는 것 같아요. 현금 맞아요. 100만 원 주면 땡큐 너무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돈이 적더라도 네. 정말 내가 좋아했던 거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를 딱 선물해 줬을 때 그 감동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결국에는 약간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돈은 약간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고 어떤 관심과 시간으로 그 마음을 사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약간의 돈이 있으면 임팩트가 있다. 그쵸. 맞아. 근데 뭔가 돈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조금 확실히 그렇죠. 맞아. 기분이 일단 나쁘잖아. 그쵸 맞아요. 날 감히 돈으로? 난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래도 많으면 좋아. 그쵸. 그 용성님은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는 제가 그래도 돈을 좀 벌어본 분들의 결핍을 좀 살펴보면 뭘까 그러면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친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산다기보다는 뭐랄까 존재. 존재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 터놓고 즐겁게 대화를 나눈다는 돈으로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들은 남들이 일할 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한산할 때. 근데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투자를 바란다던가 아니면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던가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또 아니죠. 그렇죠. 이것까지 또 조건이 맞는다 쳐도 대화가 잘 통한다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걷는 게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거의 결핍을 좀 많이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 삼박자를 갖춘 대화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거 저희 모임에 나오는 이 청취자분 멤버분들도 정말 부자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 편히 만나서 대화까지 잘 통하는 존재가 있다. 이거는 부자들도 갖기 힘들다. 왜냐면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떤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가 몇천억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걸 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건가 아니면 나의 돈을 보고 만난 건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은 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말도 삼가게 되고 말도 삼가면 속 시원한 얘기를 못하게 되고 대화의 결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상대방은 쟤 잘난 척하네. 돈 많다고 우쭐대네. 그래서 저 삼박자가 맞는 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돈이 많아지면 더욱 갖기 힘들겠구나. 그럼 결론이 뭘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같이 성공하는 거죠. 같이 성공하면 진짜. 같이 돈도 많고 그 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도 잘 통하고. 맞아요. 저 너무 공감하는 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이런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그 책의 끝에도 나왔던 것처럼 진짜 성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데 그 사랑 안에는 자격지심도 없어야 되고요. 이런 물질적인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쁜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기질적으로 뜬구름 잡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것에서 출발해서 제가 6년 전에 월간 책밭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든 거였거든요. 쥐뿔도 없긴 하지만 내가 경제 공부를 하는데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혼자 되긴 싫은 거예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지는 않을까. 마치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처럼. 맞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랄까 어떠한 나의 행위 자체가 잘 됐을 때 나만 득이 아닌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되게 좋은 점이 같이 성공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제가 성공하면 나한테도 득이 되라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기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이타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쟤만 잘 되네 했을 때 주위에 되게 시선이 따가워지는데 제가 성공하니까 나한테도 도움이 되네. 그럼 쟤를 더 응원해야지.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즐겁게 성공하는 방법이지 않나. 되게 기분 좋은 선순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관련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원래 처음에 시작했다가 제가 브랜드 컨설팅 하다 보니까 다양한 테스트를 그냥 하는데 감사하게도 팔로워가 많이 늘었어요. 순식간에 막 인스타그램이 한 9,300명? 스레드는 한 9,200~300명 되고 인스타그램은 한 8,000 몇백 명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좋았던 가게나 아니면 지인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걸 늘 그쪽에 올려요. 스토리에.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도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내가 더 많이 알려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책을 쓰더라도 늘 지인들의 어떠한 그 사례를 좀 많이 들려고 해요. 그 책이 많이 팔릴수록 지인들의 어떠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싶네요. 듣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말로 샤라웃이고 이제 원래 본질적인 용어로는 감사인 거잖아요. 감사를 잘하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 근데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 게 대부분 돈을 잘 버는 분들은 문제를 잘 찾거든요. 개선해야 될 것들을 찾죠. 어딜 가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전 좋은데 사업가들은 저걸 개선하면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아니 맛을 이걸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세상을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 기회는 많이 보이는데 문제는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상이 감사한 일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일.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너무 마냥 모든 게 감사해. 그치. 세상만 완벽해. 그러면 또 사업의 기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진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저는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나를 즐겁게 해주고 아무리 짧더라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행복한 그런 것에 돈 쓰는 걸 좀 줄여서 이게 저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즐겨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고민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건 여기 미래를 위한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라는 건 현재를 위한 행위에 가깝고 물론 투자적인 건 미래를 위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현재의 즐거움과 네. 미래의 즐거움 이를 선택하는 건데 미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맨날 그런 책 보면 현재를 살아라, 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축을 하려면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엄청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돈을 참아야, 그러니까 뭐 소비하는 거를 뭐 내가 물건을 사거나 이거는 조금 참을 수는 있는데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좀 저는 콘서트 이런 경험 소비를 즐겨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참아서까지 저축해야 하나? 약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보고 나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나혜님 그냥 일상에서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뭐 그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 순간일 수도 있고 네. 달리기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요새는 이제 요새 즐거운 건 친구들이랑 달리기 하는 거? 그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를 살아라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절제를 하지 말아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살되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안전마진까지도 원한다면 진짜 행복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좀 소거를 하면서 안전마진으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좀 쌓아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지금 제가 행복하는 거 빼고
좀 줄일 수 있는 것에서 줄여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달리기를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콘서트를 가면은 하루만 행복하다면 하루짜리는 저는 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돈은 안전마진을 위한 통장으로 넣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돈 공부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뭐 어느 순간에서 행복을 느낄까 하고 10가지를 적어본 게 있거든요. 네. 돈이 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소거할 거 소거하고 남겨둬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모건하우절 부부 얘기도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부부의 행복은 팟캐스트 듣는 거, 산책하는 거, 독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자체가 억지로 줄이지 않고도 돈 들일 때가 많이 없어서 안전마진을 좀 애쓰지 않고 많이 확보를 했다. 근데 덧붙인 말은 뭐였냐면 이건 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겐 이게 맞다라는 맞아. 말을 덧붙인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처럼 돈이 안 드는 즐거움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소비의 즐거움에 반대는 생산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행위가 너무 즐겁거든요. 저도. 네. 지금 팟캐스트는 사실 생산의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지금 뭐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즐겁게 할 거고 또 감사하게 수익이 된다 그러면 더 즐겁게 하겠죠. 그럼 이런 생산의 즐거움을 조금 더 많이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비의 즐거움이 크다 그러면 삶의 많은 부분을 생산의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책을 쓰는 것도 너무 즐겁고 강의를 하거나 독서 모임장으로서 운영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활동이 사실 소비 활동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소비 활동도 당연히 좋은데 소비 활동의 문제가 뭐냐면 비싼 거에 익숙해지면 싼 걸 경험할 때 예전만큼 즐겁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잘 못 먹긴 하는데 그래도 운 좋게 비싼 술을 몇 번 먹으면 기존에 맛있게 먹던 싼 술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입만 너무 높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산의 즐거움이라는 게 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축을 하라 그러면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생산의 즐거움으로 조금 더 많이 채워놓으면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좀 그리고 소비 자체를 생산으로 만드는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에서 뭐 언박싱도 소비를 생산으로 바꾸는 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절제력이 있는 분들은 저축 너무 추천하는데 저도 그 정도의 절제력은 아직 없어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끼고 투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제 업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산으로도 할 수 있네요. 나인님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를 가고 싶으니까 나인님 버스킹을 열면 되겠다. 제가요? 용성님이 랩 해주시나요? 괜찮은데? 용성님 랩 하시잖아요. 노래도 만드시잖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만드세요? 네, 용성님 랩 말해도 돼요? 말해줘. 랩 만드셨다고. 네, 제가 예전에 취미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듣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프로처럼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소지섭 느낌? 소지섭님도 대단하시죠. 그렇죠. 저에 비하면 뭐 시도를 하신 천상계죠.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것도 생산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떠한 취미 활동이 소비성 취미도 많지만 생산성 취미도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소비성 취미 중에 돈 안 드는 거 너무 많죠. 도서관에 가는 거 맞아요. 소비지만 근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행위도 생산 행위로 바꿀 수 있죠. 그거에 대한 감상평을 계속 SNS에 올리면 맞아. 팔로워가 늘고 기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요새는 좀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소비를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지? 그리고 생산의 즐거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그래서 돈 벌기 위해 해야 돼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거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뭐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 분들 제가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 게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시면 돈 안 되는 일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남는 시간에 누구나 돈이 된다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누가 생각해도 저거 왜 하지 하는 것들을 해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게 어느 순간 돈이 되는 흐름이 돼버리면
나는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전문가가 되거든요. 저는 그 비유를 이렇게 듣는데 1년간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모두가 영어 공부를 하니까. 근데 아프리카의 소수민족 언어를 1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가 쉽겠죠. 캡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뒤에 중동에서 월드컵을 여나요? 월드컵인가 올림픽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그 월드컵을 즐기기 위해서 그 중동어를 공부하는 지인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학원 찾기도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중동어를 공부를 하시는데 카타르 월드컵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마 그 아랍어 맞아 아랍어. 네. 그래서 아랍어 학원에 지금 다니면서 매일 이제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필사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아랍어로 유튜브든 뭐든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그때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핵심은 뭐냐면 지금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들어올 때 그때가 사실 기회인 것 같긴 해요. 그때 엔잡을 하는 거 뭐 부업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돈이 안 되지만 내가 재밌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해보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 독서 모임장이 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자원봉사였어요. 근데 그게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수익 활동이 되는데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수익 활동이 되고 나서 들어온 분들은 조금은 저보다는 늦겠죠. 경험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저처럼 수익화 이전에 돈이 안 될 때 들어온 분들은 이미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게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정리를 해볼까 봐요. 그 여러분한테 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음의 여유? 약간 돈이 있으면 좀 사람이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좀 내가 좀 약간 부족한 달이 있으면 되게 사람한테 야박해지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친구들이랑 가서 내가 가볍게 커피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요번 달에 살짝 쪼들린다면 내가 선뜻 이 카드를 내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시공간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여유가 있을 땐 30년, 40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공간적 지평을 얘기하자면 나한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공간적인 생각 단순히 한국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물론 돈이 없어도 이게 가능한 분들 너무 많겠죠. 근데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공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적으로. 세실님은? 저는 더 많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한 돈이 있으면 좀 더 하고 싶은 방향으로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은 더 많은 시도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눴던 주제는 저희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의 대화를 제가 키워드 2개로 뽑으면 안전마진, 생산의 즐거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협업하고 싶은 분들은요. 3readingleaders@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